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건네도 통하지 않는 사람. 서로의 말이 엇갈리고 결국 마음까지 다쳐버리는 대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도무지 말이 안 통해. 하지만 다사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이 막힐 때 먼저 상대의 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했습니다. 말이 막히는 것은 이치가 막혀서가 아니라 마음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쟁의 기술이나 말솜씨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요. 다산에게 대화란 상대를 꺾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설득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수없이 부딪히고 억울한 오해 속에서도 늘 말의 무게를 잊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글 속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그 조용한 지혜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대화의 품격, 정약용이 들려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말의 길입니다. 첫 번째, 듣지 않으려는 자와는 다투지 말라.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의 논박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말은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만 닿는다. 귀를 닫은 자에게는 천마디 말도 허공을 맴돌 뿐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논쟁 속에 살았습니다. 학문을 두고도 정치적 입장을 두고도 그는 끊임없이 반박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다사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라고. 이기려는 말은 남의 귀를 닫게 하고 이롭게 하려는 말은 마음을 연다. 이 한 문장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요즘 우리는 끊임없이 말의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댓글로, 대화방으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설득하려 애쓰지만 그 말들이 때로는 마음의 벽을 더 두껍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이 막힐 때는 침묵하라. 그 침묵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상대를 돌아보게 한다. 그는 이기기 위한 논쟁을 경계했습니다. 진짜 논박은 내가 옳다는 말을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함께 찾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는 언제나 이성의 언어보다 인격의 언어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논쟁이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조금씩 더 나은 생각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SNS에서 혹은 회의 자리에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말다툼 속에서 잊고 있는 건 바로 그것 아닐까요? 말로 상대를 꺾으려 할수록 내 말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다사는 이렇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싸워서 이긴 말은 오래가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길러진 말은 오래 남는다. 그는 알았습니다. 진심이 닿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려 애쓸수록 결국 내 마음만 상한다는 것을요. 그러니 다사는 말합니다. 듣지 않으려는 자와는 다투지 말라. 그 싸움은 이겨도 남는 게 없고 저도 잃을 게 없습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나의 말과 마음을 다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말보다 깊은 설득이 자라납니다. 두 번째, 설득은 이성보다 덕으로 한다. 그것이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 교화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라 덕이다. 말은 귀를 움직이고
덕은 마음을 움직인다. 다사는 설득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감화라는 단어를 썼죠. 감화란 상대를 논리로 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따뜻하게 빛남으로써 상대가 스스로 변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는 지방관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던 시절 법보다도 먼저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엄격한 말보다 인품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다산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명령하면 억지로 따르지만 덕으로 대하면 스스로 따른다. 이 문장은 부모와 자식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 그리고 오늘날의 조직에서도 여전히 통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논리로 사람을 바꾸려 합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근거를 내세우고 옳음을 강조하죠. 하지만 다사는 그것이 머리를 움직이는 일일 뿐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설득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로 이루어진다. 내 말이 아무리 옳아도 내 마음이 닫혀 있다면 상대는 그 옳음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다사는 교화의 본질을 함께 변화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즉 설득이란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걸음 높이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는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말이 거칠면 뜻이 사라지고 마음이 온화하면 말이 짧아도 통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려 애쓸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내 말의 옳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인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설득은 상대가 당신 말이 맞아요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게 되는 순간에 완성됩니다. 다사는 그 과정을 감화라 불렀습니다. 그 감화는 오직 덕에서 나옵니다. 온유함에서, 성실함에서, 그리고 꾸밈 없는 진심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도 말보다 먼저 드러나는 건 언제나 태도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설득하는 사람. 그가 다산이 말한 진정한 지도자이자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은 귀를 움직이고 덕은 마음을 움직인다. 그 한 문장이 지금 우리에게 남긴 숙제입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진심이 있다면 그 진심이 먼저 내 삶 속에서 빛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다산의 조용한 물음입니다. 세 번째, 화를 내는 순간 이성은 멀어진다. 정약용은 흠음신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화를 내며 가르치면 이긴 듯 보여도 잃는 것이 더 많다. 그는 수많은 재판과 분쟁을 다루면서 사람의 분노가 얼마나 쉽게 이성을 가리고 옳은 판단마저 그르치게 하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다산에게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정의의 탈을 쓴 어리석음이라 불렀습니다. 마치 내가 옳다는 확신이 내 안의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순간처럼요. 그는 말했습니다. 화가 일면 이성은 멀어지고 이성이 떠나면 진리는 가려진다. 그래서 다사는 늘 화를 다스리는 것을 수양의 첫걸음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남긴 편지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를 낼 땐 한 걸음 물러서라. 그 한 걸음이 천길 낭떠러지를 막는다. 그는 분노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말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를 남길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요즘은 말로 상처 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대화 속에서 화가 나면 그것을 곧바로 쏟아내는 일이 너무나 흔해졌죠. 직설이라 이름 붙인 말들이 사실은 분노의 언어인 경우도 많습니다. 다사는 그런 말의 위험을 누구보다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화를 내며 옳음을 말하면 사람들은 옳음이 아니라 화를 본다.
그 말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감정은 강렬합니다. 그러나 설득은 언제나 차분함 속에서 자랍니다. 다사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분노로 이긴 말은 마음을 닫게 하고 온유로 한 말은 마음을 연다. 그에게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였습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성을 잃는다면 그 순간 나는 나를 잃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그 한 문장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격해지려는 그 순간 내가 진짜 바라는 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통하는 것임을. 다산의 말처럼 화를 내는 순간 이성은 멀어진다. 그때 한 걸음만 물러서면 이해의 문이 다시 열릴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설득의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목소리를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이성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산의 이 말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점점 더 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용히 이성을 붙드는 일입니다. 말의 온도는 마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차분한 사람의 말이 오래 남는 이유는 그 말 속에 이성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진심은 돌고 돌아 통한다. 정약용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보다 때를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급히 말하면 뜻이 흐려지고 기다리면 말이 빛난다. 그에게 소통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은 벽에 부딪혀 흩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사는 늘 때를 살피라고 일렀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설득이다. 이 짧은 한 문장에는 다산의 깊은 인간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진심이면 다 통한다고 믿지만 그 진심이 언제 어떤 마음으로 전해지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진심도 타이밍을 잃으면 오해가 되고 감정이 앞서면 진심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다사는 그런 인간의 미묘한 결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급해도 말은 더디게 하라. 속으로는 불같이 걱정하되 겉으로는 바람처럼 다스리라. 그의 말에는 세월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말이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친구 사이에도, 직장에서도요. 아무리 설명해도 통하지 않고 오히려 말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더 말하려 하고 더 강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사는 그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잠시 멈추어라. 그는 믿었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느리게, 그러나 더 멀리 간다고. 그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그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이 답을 받기까지 수개월, 때로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들은 모두 도착했습니다. 시간을 돌아 바다를 건너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것이 다산이 말한 돌고 도는 진심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은 서두르면 멀어지고 기다리면 다가온다. 그 말은 단지 인간관계의 지혜를 넘어 삶 전체에 대한 깨달음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빨리 사과받고, 빨리 용서받고, 빨리 통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다사는
그 모든 빨리를 내려놓으라 했습니다. 말은 바람이고 마음은 흙이니 바람이 흙에 닿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 구절을 떠올리면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말을 아껴야 할 순간 그 침묵이 오히려 나의 진심을 지켜주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다사는 침묵을 회피가 아니라 공감의 기다림으로 보았습니다. 듣지 않으려는 자에게 침묵하라. 그러면 언젠가 그는 내 침묵 속에서 내 뜻을 듣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깊은 말인가요? 그는 믿었습니다. 말보다 강한 것이 있고 그것이 바로 진심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을 아낀다고 해서 마음이 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 속에서 상대의 마음이 나를 향해 조용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 막히는 순간이 오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다산의 말처럼 진심은 돌고 돌아 통한다. 그 말은 마치 바람이 한 번에 불지 않아도 언젠가는 나뭇잎을 흔드는 것처럼 시간 속에서 천천히 닿는 진심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굳이 바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은 결국 돌고 돌아 마음에 닿을 테니까요. 다섯 번째, 말은 짧게, 뜻은 깊게. 이것이 다산의 언어 철학입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글과 말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글만 수천 편, 그의 생각은 수많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말의 힘보다 말의 무게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찬묘지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말을 아끼는 것을 덕으로 삼았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말은 짧되 뜻은 깊어야 한다. 다산에게 짧은 말은 단순히 절제된 문장이 아니라 겸손과 사색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가벼워질수록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말이 많으면 뜻이 얕아지고 뜻이 깊으면 말이 짧아진다. 이 말은 그가 평생의 학문과 삶에서 깨달은 언어의 진리였습니다. 그에게 말은 지식을 뽐내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조심스럽게 말했고 조용히 설득했습니다. 그는 관직에 있을 때에도 유배지에 있을 때에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말보다 그를 믿는다. 글은 고요할 때 태어나고 말은 흥분할 때 흘러나온다. 그는 자신이 말한 모든 문장이 언제나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꺼내기 전 그 말이 선을 남길지 상처를 남길지 늘 스스로 묻곤 했습니다. 다산의 언어 철학은 결국 깊이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보다 뜻을 남긴다. 말을 줄이는 것은 무식함이 아니라 깊은 사색의 증거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이 넘쳐납니다. 누구나 말하고 누구나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 속에서 진심이 담긴 한 문장은 점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짧고 단단하고 울림 있는 말이 오히려 가장 귀해진 시대입니다. 다산은 이미 200년 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의 시대가 아닌 뜻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짧은 한 문장에 온 생을 담아 제자들에게 남기고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남긴 문장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깊은 사람은 말이 적고 진중한 사람은 말이 무겁다. 이 한 줄이 그의 언어관을 완벽히 드러냅니다. 그는 짧게 말하는 것을 침묵의 미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존중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생각할 여백을 남겨두는 존중, 내가 모를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 그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로 이기려 하지 않는다. 그는 뜻으로 설득한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울림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때로는 그 대화의 깊이가 말의 양이 아니라 침묵의 질로 결정된다는 것을 다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의 절제를 곧 마음의 절제로 여겼습니다. 짧은 말은 마음을 담고 긴 말은 마음을 잃는다. 그의 이 구절을 떠올리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요즘 조금은 덜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다산의 이 한마디가 더욱 귀하게 다가옵니다. 짧은 말에 깊은 뜻을 담는 자, 그가 진정한 학자다. 말을 줄인다는 건 표현을 줄인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말 속의 진심을 더 농축한다는 뜻입니다. 말은 짧아도 마음은 깊게. 그것이 다산이 남긴 언어의 마지막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렸고 논쟁보다 이해를, 설득보다 품기를 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듣지 않으려는 자와는 다투지 말라. 진심은 논쟁의 소음 속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자란다고요. 그래서 다산은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사람을 바꿨습니다. 설득은 덕으로 하라. 그는 말로 이기기보다 자신의 인품으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덕이 있는 말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이성은 멀어진다. 이기려는 말에는 불이 있지만 이롭게 하려는 말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다산은 또한 말했습니다. 진심은 돌고 돌아 통한다. 지금 내 말이 바로 닿지 않아도 괜찮다고 진심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이른다고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짧은 말에 깊은 뜻을 담는 자가 진정한 학자라 했습니다. 말은 짧아야 여백이 생기고 여백 속에서 마음은 자랍니다. 이 5가지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대화란 상대를 이기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밝히는 일이다. 다산에게 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수양이었습니다. 그는 말의 논리가 아니라 마음의 진심으로 세상을 설득했습니다. 그의 글은 조용하지만 단단했고 그의 말은 짧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잠시 그의 말처럼 고요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말보다 마음으로, 논쟁보다 이해로, 이김보다 관계로 나아가는 길 말입니다. 영상의 끝에서 이렇게 한 줄로 남기고 싶습니다. 정약용은 말보다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렸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